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부TV 토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을 위해서 무무를 받아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방학 무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에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한 두세 지문 이상씩 풀면서 기초를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시간 맞춰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언매러이거나 다음 학기 내신에 언매가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문법책 하나 사가지고 그 한 권을 정말 마스터한다 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사실 다담이라는 문제집이긴 한데 여름방학 한 달 동안 풀기에는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가지고 하루 국어 문법이라는 교재도 정말 좋으니까 시중에 있는 좋은 문제집 하나 구해가지고 마스터하면은 문법 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수학 공부는 방학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다음 학기 거 선행하기 바빴어요. 왜냐면은 저는 수학 선행을 너무 안 한 나머지 다음 학기 거조차 선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상적인 거는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다음 학기 선행도 하고 복습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습도 하고 저는 너무 선행만 급했어가지고 선행 위주로 좀 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 할 때 다음 학기에 배우는 수학 범위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집을 5권 넘게는 항상 풀려고 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당연히 내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수학 때문에 최저가 안 맞춰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같이 선행이 급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실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까지 꾸준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일단 영어의 제일 기본은 단어 외우기입니다. 그래서 단어장 한 권을 사가지고 학기 중에 단어에 있어서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한 단어장을 2바퀴는 돌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도 모의고사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면 정말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마다 대성마이맥의 션티 선생님 인강을 들으면서 션티 선생님의 문제풀이 방식을 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전체 계획을 먼저 짰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별로 계획을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요일별로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꿀팁인데요. 계획이 한 번 밀리거나 너무 많이 못 지켜지면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답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전략적으로 일요일에는 계획을 안 짜거나 간략하게만 짰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못 지킨 계획을 일요일에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할 때 이 부분은 너무 어렵다 아니면 복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일요일에 조금 더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탈이나 밸런스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사실 방학 때 혼자 독서실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면은 사람이 괜히 좀 우울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선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빛을 볼 거다 라는 거를 계속 믿으면서 일단 공부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계속 정신승리를 하려고 했고요. 일기 쓰기나 운동하기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리프레시에 굉장히 좋기도 하고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다만 운동을 할 때는 공부하는 중간에 맥을 끊고 갔다 오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한다든지 밤에 공부 다 끝내고 들어가는 길에 가볍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시 준비생이라면 방학 때 뭘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다음 학기에 들어가는 과목 세특이나 자율활동 아니면 진로활동 있잖아요. 거기 내가 무슨 주제를 넣겠다 라는 그 주제 정도는 미리 방학 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학기 중에 닥쳐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제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깊이가 되게 얕아지기가 쉽더라고요. 적어도 2개씩 내가 무슨 주제를 할 거다 라는 거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뒀고요. 그리고 또 독서 활동이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대학들이 아직도 학생들의 독서 활동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상적인 생기부를 만들려면 책 제목 같은 거를 세특에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학기 중에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방학 때 내가 이 책은 꼭 넣고 싶다 하는 거를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부 환경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저는 독학도 해봤고 관리형 독서실도 다녀봤고 썸머스쿨 통학도 다녀봤고 썸머스쿨 기숙도 다녀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독학은요. 웬만한 의지력이 아니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관리형 독서실은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은 알지만 의지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상 공부를 하러 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는 공부를 진짜
진짜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처럼 등교 시간이나 식사 시간이나 학교 시간이 좀 정해져 있는 데를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음으로는 썸머스쿨 통학인데요. 썸머스쿨도 관리형 독서실처럼 시간 관리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등교 시간이랑 식사 시간이랑 학교 시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썸머스쿨은 관리형 독서실이랑 달리 학원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물론 학원을 갈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게 항상 외출 시간에 맞춰서만 이동을 할 수 있고 거리도 저는 가까운 데를 다니는 게 아니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썸머스쿨을 병행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썸머스쿨 통학은 학원을 별로 안 다니는 사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은 알지만 어느 정도 통제된 환경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요. 학원 말고 썸머스쿨 단과 강좌를 들어보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썸머스쿨 기숙인데요. 제가 다녔던 기숙학원은 매일매일 시간표가 짜여져 나와서 그대로 움직여야 됐고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것도 다 압수인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썸머스쿨 기숙은 공부 습관이 아예 안 잡혀있는 분들한테는 그 공부 환경을 딱 제공을 해주니까 습관 잡기가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뺏어가니까 인강도 자유롭게 못 듣고 영어 사전도 자유롭게 못 찾아보고 한다는 점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처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좀 빡센 환경이 필요할 것 같고 제대로 시작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가는 시간이나 비용, 거리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신중하게 본인 성향에 잘 맞추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외에 방학 때 하면 좋은 활동이 있을까요? 일단 수시러들이라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생기부 대비 활동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방학 때 매일 운동하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학기 중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방학 때 운동을 안 해두면 체력이 진짜 빨리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때 새벽 수영을 다니면서 체력을 길렀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여름방학 공부 루틴은 어떻게 짜야 하나요? 일단 특정 과목 공부가 특정 시간대에 잘 된다 하시면은 그 시간대에는 그 과목을 하는 게 맞아요. 다만 본인이 지금 수능을 앞둔 고3이거나 재수생, 반수생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수능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간표 맞춰서 공부하지 않을 때는 아침에 딱 공부하러 가자마자 영어 단어부터 외워줬습니다. 그 시간대가 단어가 제일 잘 외워지더라고요. 영단어 외우고 점심 먹기 전까지 국어나 영어나 바탐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갈 때까지 한 11시 반까지 계속 수학만 돌렸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과목 공부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가기 직전이나 집 가가지고 오늘 하루 배운 거를 쭉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배운 지식을 좀 오래 기억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귀찮더라도 자기 전에 내가 오늘 뭘 배웠지 하는 거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한번 쭉 해보고 잠에 드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공 시간 확보, 잠 이겨내는 법, 할 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순공 시간 확보인데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공부하는 곳에서 핸드폰을 최대한 멀리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뭐 인강 봐야 되고 사전 검색해야 되니까 뭐 떨어뜨려 놓을 순 없겠지만 최소한 아이패드에 유튜브나 인스타, SNS,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지우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집중이 안 돼도 우선 앉아라도 있으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순공 시간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 이겨내는 법인데요. 저는 사실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공부가 잘 안 되는 타입이었어가지고 잠은 하루에 거의 7시간, 8시간 충분하게 자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식곤증이나 아니면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방어 기제로 잠 오는 거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은 좀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화한 졸음껌 같은 것도 씹어보고 막 얼음도 먹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어떻게든 이 잠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특정 시간대에 낮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면서 그 시간에 무조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며칠 정도 잠을 꾹 참고 이겨내면은 그 잠이 안 오는 게 습관이 되거든요. 절대적인 수면 시간은 가져가되 불필요한 낮잠 시간이나 식곤증에 못 이겨 자는 시간은 좀 줄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너무 많이 마시면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일단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스터디 플래너 작성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할 때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할 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할 일도 우선순위 순서대로 적어 내려가면 좋겠죠?
내신 공부를 해야 하나요?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하나요? 이과 과목 빼고는 무조건 모의고사 공부입니다. 사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해가지고 방학 때 다음 학기에 배울 개념들을 미리 선행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머지 과목들은 방학 때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내신을 잘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신 공부는 오히려 4주 안에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연습도 해보고 그 4주 안에 누가 더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대별 인강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모든 인강을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의견 플러스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받은 거 이렇게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김민정 선생님, 강민철 선생님의 강기본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본인이 1, 2등급 이상이다, 좀 중상위권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강민철 쌤의 강기분, 그리고 유대종 쌤, 김승리 쌤 추천드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등급 이하다 그러면은 남혜영 선생님이나 정승재 선생님 추천드리고 1, 2등급이다 하면은 메가스터디의 현우진 선생님이랑 김기현 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등급인데 나는 지문 읽는 것 자체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이명학 선생님 추천드리고 분명히 지문은 이해한 것 같은데 답이 계속 틀린다 션티 선생님 추천드립니다. 공부 권태기가 왔을 땐 어떻게 극복하죠? 저는 공부 권태기가 와도 공부 안 하는 날이 3일을 안 넘어가게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3일을 넘어가면은 본인의 습관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태기가 왔을 때 할 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거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냥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는 영어만 봐야지, 뭐 3시부터 5시까지는 수학만 봐야지, 시간 단위로 무슨 과목을 볼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진짜 부담 없이 그냥 그 과목을 책을 펴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이루려는 강박을 일단은 내려놓고 최대한 책이라도 펴고 그 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며칠만 하잖아요? 3일 안에 다시 공태기를 극복하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방학 때 대치동 수업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인강이랑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치동 스타 강사 분들을 너무너무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제 인강 속 그녀들로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인강으로도 충분하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강이랑 인강이랑 다른 점이 현강 가면은 그 현강생들한테만 주는 프린트 같은 걸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프린트가 수능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메리트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사실 인강으로 공부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시간, 거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투 계속 돌릴까요? 아니면 수투를 한 번만 돌리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갈까요? 이거는 꼭 수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수학 전체적으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만약 본인이 지금 복습할까 말까 하는 범위가 수능에 들어간다. 복습 30, 선행 70 으로 하시고요. 복습할까 말까 하는 범위가 수능에 안 들어간다. 복습하지 말고 그냥 선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복습할까 말까 하는 그 범위에 개념이 본인이 하나도 안 잡혀있다. 그러면 복습을 하셔야죠. 굳이 막 수능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를 내가 개념을 다 이해했는데 그거를 또 복습을 한다고 선행에 쏟을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이 안 잡혀있는 게 아닌 이상은 선행을 하시고 수능에 들어가는 범위를 많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학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수학, 과학 다음 학기 거 예습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면 학기 중 되면은 예습을 안 한 채로 학교 수업만으로 따라가기는 벅차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험상 이과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얼마나 예습하고 공부했냐가 내신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과 과목은 미리 방학 때 한 바퀴라도 돌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라기보다도 일단 방학 때 다시 돌아가도 그만큼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경험은 나중에도 본인에게 양분이 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부심이 되고 자신감으로 다가오니까요. 방학 때 꼭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질문에 오늘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답변은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본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부족했던 점이 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저번처럼 하나하나 다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진짜 빨리 지나가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바쁘게 움직이고 계획표에 체크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방향성을 잘 잡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Q&A 무물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방학 보내시고 무더운 여름 다들 시원하게 보내세요. 안녕!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을 세운 것 중에 못 지킨 거를 일요일에 보충하는 날로 가져갔고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못 지킨 계획들을 일요일에 집어넣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못 지킨 계획들을 일요일에 가져와서 지켰고요. 말이 안 나오냐?